10%만 외국인 투자 자본이 끼어 있으면, 요즘에는 5%까지 있으면 그 외국인 투자 유치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온갖 좋은 땅, 그죠? 조성가 이하로도 공급받고 다른 혜택도 받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경제자유협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가장한 부동산 개발 사업, 이것이 사실은 주를 이룬 측면이 아주 많아요. 물론 좋은 기업들, 날짜 기업들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라고 이제 호청하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이 홍보를 하고 대여 언론 방송 망인세 하다 보면 결국은 다 이렇게 좀 까디지고 보면 결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가장한 부동산 개발에 더 그들의 관심이 가 있는 그런 외국인 투자 유치가 많다. 들이 정말 전문가 입장에서 올바른 이 방향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하시고 마이크를 드리면 자기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을 하는데 아주 짧게 다음 순서의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분인데 한다고 얘기를 해주시오. 앞에 두 분이 계신데 교수님한테 말씀 좀 드리고. 네. 김명식 박사님인데. 예. 저는 실질적으로 말도 잘 못하고 무식합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으로 법률이라든가 어떤 그 내막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망상 주민으로서 당사자입니다. 망상 기업 주민입니다. 그리고 평생 망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묶어난 게 2004년부터 묶였습니다. 2004년 12월 달에 동해시장님이 현진하고 맺고, 그 다음에 hen릭이 어딘가 도지사님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현진해버리는 경제구역이 아니고 지역시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님이 나가갖고 2013년입니다. 3월 19일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일본에 가서 후쿠오카 하야업체와 투자 유치했다고 나왔다고 됐습니다. 저희 얻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한 3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던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항상 지역 주민으로서 17년간 먹고 나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인생 질식같이 산다 그래도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을 먹고 났으면 이거 지역 주민한테 피해 보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처수하든가 나가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땅 갖고 있는 사람들 뭐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 경제력은 뭐 하는 것입니까? 교수님.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동해안 경제 자유구역청, 그러니까 전체 자유구역청 안에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개발 사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그 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동해시나 동해시의회가 개발 사업자에 어떻게 보면 이용당했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낸 프로젝트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지 하지 않고서는 사실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법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 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유재산 침해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이제 특별법이라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는 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유재산법이나 사유재산 침해에 관한 것들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정부가 그것을 본인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 땅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예를 들어서 한 500, 1000만 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공시지가는 몇 푼 안 되니까 그 싼 가격에 다 넘겨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거기 아마 한두 분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 동의시나 민원 내시고 뭐 법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을 이제 끌면은요, 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지역 여론이 그것을 원치 않으면은 뭐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총장도 좀 있으면 집에 갈 거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해안 경제자유동자청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최후의 방법에는. 중요한 것은 저는 뭐냐면 지금 질문하신 것은 내 사유재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질 수는 없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법적으로 뭐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동해시 뭐 하고 좀 얘기를 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해제시켜 주든지 하는 것들을 요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7년이라고 시간은 17년. 자, 조금 전에 이제 김수영 주민 대표, 그 지역 망성 지역의 주민 대표가 오랫동안 그 고생한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의회에 두 분 지금 아직 계십니까? 네, 최재석 의원이 한 말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협의를 해봤지만은 답이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의혹투성이의 이 경자청 문제, ECT의 문제, 이 문제를 저희들인데 시민들인데 내놔야 되거든요. 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전혀 이걸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경자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뭐 범대위라든지 뭐 이게 사업 반대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업 반대책에서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항상 이후에 반박 자료를 내는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보다는 한 자리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는 모습이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그려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인 거거든요. 착고는 하겠습니다. 착고는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혹이 규명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님. 네, 동의시의회 최재석 의원입니다. 오늘 두 분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대로 우리 동의시민들은 망상지구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개발을 해서 지역이 발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성만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동해이시티가 사업자로 선정될 때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경자청에다 제출한 그 투자 의향서라는 게 있다는데 거기에 기업의 사이즈가 예를 들면 매출이 뭐 연간 총 1조가 넘고 종업원이 2,000명이 넘는다. 이런 식으로 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듣기로. 그런데 실제로 기업의 공시 사이트에 보면은 매출이라든가 종업원이 형편없이 적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허위의 서류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경자구역청 특별법상에 이런 것은 제약 요건이 안 되는지 해지 요건이 안 되는지 법리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좀 여기 경제자유역에 지정된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갖고 왔는데, 우리 저기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내용,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또 동해 시민들한테 알렸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봤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요, 이건 사업 시행자 자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마땅히 산업자원부에서도 박탈이 된 것이고요. 스스로 동자경제청이나 강원도에서도 또 도의회, 또 도지사 이런 거를 인지했다고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이고 용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법에 따르면요, 내부의 투자 유치의 유치 능력도 보게 되어 있고요. 재무 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 능력, 유사 개발 사업의 시행 경험 이런 것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치 그 자료를 제출해서 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얻었다 그러면 그건 허위죠.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얻은 거거든요. 제가 미처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얻는다는 건요, 지위를 얻는다는 게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기업들도 전력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천경제자유의 경우 제가 아까 사례를 하나 드렸잖아요. A라는 기업 5천만 원 기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는 인천시에서는 야 이거 뭐 외국인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가져온다고 하더라. 뭐 하나 좀 이렇게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할 때는 또 이렇게 국내 대기업들이 뒤에서 이제 가만히 지켜보더라고요. 또 뭐 없어져도 괜찮을 돈 정도는 또 해주고, 덜커도 그게 이제 그 사업 계약서랑 여러 가지 이제 협약서 내용 자체를 가만히 대기업들이 이제 받아보고 보니까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청이든 경제청이든 그 협약서를 믿고 이제 됐다 하고 이제 일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여기에 사업 시행자도 지금 이 진행의 경과를 보면은 뭐 거의 그냥 99.9%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인천에서 했던. 그 다음에 그 일을 실제로 그 과정에 관여했던 두 사람이, 여기서도 이제 뭐 비난의 대상이 되는 두 분이 그 일을 실제 관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을 모두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자랑 동자청 또 강원도가 맺은 협약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그러니까는 공개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죠? 뭐 개인정보 보호 뭐 하고 하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민의 자산을 갖고, 그죠? 개발하겠다는 건데, 다 공개해야죠. 그 협약서 입수를 못하고 있는 그 동해시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정말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입수 안 하면은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고 동해시장이었으면 하루 만에 입수하겠어요. 그거 왜 입수를 못해요? 달라고 그래야죠. 그 다음에 그 내용 꼼꼼 살펴야 되고요. 그 내용을 살피지 않는 이상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도 오면서 이제 여기 사업 시행자 언론 플레이하고 언론 보도 나온 거 봤더니 굉장히 자신감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야, 동해시, 너네들 때문에 우리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일 못하고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못하게 되면 우리 그동안 돈 수백억 썼어. 책임져. 법적 수도까지 갈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인천경제자유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원점 대처를 하시려면은 이 사업 시행자 지위, 이 사업 시행자 이 자격에 그 인정을 받을 때도 하자가 있었고 지금 또 하자가 있다. 사업자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가처분 소송이든 이런 것을 분명히 동해시청 차원이든
뭐 시의회 차원이든 그죠? 도의 차원이든 아니면 범대 차원이든 뭔가 시민사회 단체든 분명히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일 겁을 낼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얼마 전에 보니까 동의시장이 뭐 공익적 감사를 국토부에 신청했던데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반론을 폈더라고요. 동대청에서. 그거 아무 제가 봐서는 개인적으로는 수용하는 일이고요. 네? 수용하는 일이고 그 사업 시행자의 자격을 그대로 두고서 이 법적인 싸움을 해나가면요 힘들어지실 거예요. 실제로 인천시도 힘들어가지고 결국은 숨겼어요. 그리고 노른자의 땅 10만 3천 평 주고 끝냈어요. 여기도 아마 그래 뭐 얼마든지 반대하고 뭐 시간 끌고 오케이 나중에 우리 이만큼 손해 봤으니까 보상해 이렇게 들고 하면은 여기 강원도지사든 동해시장이든 뭐 곤란해질 거죠, 그죠? 시민들한테 지탄 인상이 될 것이고, 그 이제 뭐 정치적으로 타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림수까지 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지위에 대한 가처분 소송, 법적 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법률 전문가가 계시니까 다 검토하셔가지고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제가 봐서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피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더 질문하는 거 하겠습니다. 소속을 좀 맡은 자기 소개를 좀 망상 이통에 사는 김진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대안이 뭔지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취소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계획을 무산을 시키자는 건지 뭐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ECT가 하겠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망상 중에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같은 것들은 많이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벌려고 하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은 줄이고 나에게 몫이 크게 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공교롭게도 거의 부동산인 거죠.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망상 지역의 근처에다가 아파트 짓는 것, 그게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사업이에요. 전국에 9개 지역의 경제 자유구역 처음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성공한 것들은 대부분이 다 이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짓고 이런 데는 그나마 잘 돼요. 그러지 않은 지역은 지금 거의 다 빈사 상태예요. 외국 기업 유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들어오고자 하는 것들은 그 사업만. 제가 아까도 설명할 때 다른 지역들은 설명 안 했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고발해표는 개발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누구도 안 할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도 알아요. 거기는 해봤자 돈 쓰는 거지 거기서 돈이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머지를 쓸 가능성이 많은 거죠.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렇다고 보면은 아마도 그 사업자는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부천 세대만 해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나. 그거 가지고 나머지 정리할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모든 절차가 하자가 없이 통과가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그 법이라는 것이 많은 것들을 바꿔서 할 수 있게 또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법으로 가면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뭡니까? 그 국민의 뜻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실수한 게 있고 뭐 시의원이나 시도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다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 외에 법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미 다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그건 법을 가는 건 의미 없어요. 그거는 뭐가 문제인 것만 하지만 문제 있는 건 없어요. 절차상.
동해시의회 이창수라고 합니다. 전 동해시의회 이창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 경자청 문제가 이렇게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이제 저번 이제 지방선거 전후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좀 전에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동해시 선출직들이 명백하게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까지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반성한다는 게 뭐냐면 반성했으면 이걸 제대로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들도 말씀했지만 동해시 선출직들이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이 모이셨는데 저는 국회의원부터 도의원분들, 시의원, 시장님 이런 분들에게 질문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신은 지금 뭐 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선출직들이 보다 어떻게 보면 한 테이블에서 모여서 진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난상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는데 동해시 지금 선출직들은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시장, 시의원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얘기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모이지 못했어요. 그건 지금 동해의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한 자리에서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회의원부터 도의원, 시장, 기초의원들이 저는 한번 그런 걸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본인이 성실하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범대위에서 저 같은 공개적으로 제의하면 국회의원부터 진짜 모든 선출직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할 자리를 하나 좀 마련하려는 거 제가 좀 제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성만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범대위가 저는 그 간첩분 신청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안 두 가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처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윤종대 시의장님, 전직 시의장님 나오셨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람동에 사는 이기준입니다. 오늘 정우창 우리 원장을 비롯한 두 분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망상 지역에 지금 개발 관련해가지고 조금 전에 그 지역에 주민 한 분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20년 전서부터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반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또 우리 두 분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사업이 아주 사업이 문제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사실상 이 자리가 이 사업의 문제점을 들춰내고 먼저 무엇인가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동해 시민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뭔가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부터 벌써 저도 과거에 의원 생활을 했지만은 거기서부터 목소리가 벌써 갈라지고 반반이고 시민들도 보면 또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뭔가 대결과 대립이 되어서는 이 지역에 이익이 하나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창수 저 의원 말씀대로 그런 그 토론의 장을 마련해서 선출주의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또 방안도 같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조금 전에 지역 주민 한 분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예를 들어 소송에 가서 또 문제가 뭐 예를 들어 지역의 주민이 피해가 가면 그 주민들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붙이면 결국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확실한 말씀 이 자리에서 누가 한 분이라도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기준 전 의장님이 주민 단합을 촉구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좀 우리가 그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좀 앞장을 서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종결 짓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네. 저는요 고향이 양양입니다. 그리고 학교는 속초에서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강릉이 직장 처가가 강릉입니다. 이제 동해안이 뭐 여기도 부모가 사시고 동해도 그러는데 제가 이 동해안은 특성이 있어요. 동해는 조그만한데 지역 이기주의가 엄청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지금 이런 문제는요 사실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동해선 철도부 일하다 보면은요 황당한 게 뭐냐면 모든 거를 다 왜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당이 하면 여당 안 하고 여당이 하면 야당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적 문제가 아니에요. 동해시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인데 왜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끌고 가냐고요. 이 정치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걸 정치적으로 끌고 가가지고 반반 갈라치기 해가지고 자기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국민들이 이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정치 뽑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못 있어요. 왜? 그런 사람 뽑아놨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사람 안 뽑으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사를 좀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방법은요. 국회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분 찾아가서 얘기하고 산자고 막말로 패라 그러면 돼요. 도지사, 도의원이 있잖아요. 가서 패라 그러세요. 문제 있다고 지적하라고 하라고요. 만약 그것도 안 한다 그러면 다음에 찍지 마세요. 그 여러분 책임도 커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보고 찍어야지. 지역은요 사실은 여야가 필요 없어요.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람,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할 때 다 이렇게 갈라치기 한 사람들 뽑아놓으니까 나중에 말 안 듣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치적 발언을 목소리가 더 큰데 어떻게 낙선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 낙선을 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을 그러면 내주시든가 방법을 찾아가는 낙선을 시키는 것은 여기 우리 나오신 분들이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그거는 시민의 의식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이익인가, 우리 동해시가 사는 길이 뭐가 중요한가를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예.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정말 우리 동해시가 다른 지역, 강릉이나 삼척이나 이런 지역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쪽 지역 같으면 벌써 이게 무슨 난리가 났다,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해시는 너무 점잖다 이거예요. 저는 정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속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속타는 마음으로 이러한 마음을
좀 헤아려서 앞으로 우리 정말 똘똘 뭉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토론을 듣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이 큽니다. 왜서 실망이 크냐? 결론이 없어요. 지금 사업자는 잘못된 사업자고 이상한 조직이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에서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경제자유육청의 정원이 105명이라고 들었습니다. 1년 예산이 150억이에요. 9년째 하고 있습니다. 1,300억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돈이면 경유력 충분할 돈입니다. 이게 공무원 사회의 조직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법을 테두리에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끌고 가봐야 나중에 제재할 방법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파헤쳐라. 그 열쇠를 누가 가지냐면 도지사가 가졌어요. 도지사가 안 내놓잖아요. 이런 도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도지사가 이 20티에 아까 선임건설 이 내용을 까면은 진가가 가려주는데 안 내놓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답답한 미개국이 아닙니까? 이 나라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하신 말씀을 참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공감하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밤새도록 토론해도 시간이 짧은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구 박사님 마지막 한 말씀씩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잠깐만요. 전욱현 위원장님, 여기 아까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게 어떤 그 범죄에서 그 선출직하고 그다음에 단체장님들 모셔가지고 어떤 포럼회를 한번 다시 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걸 좀 약속해 주십시오. 그걸 제가 이게 답변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협의도 해봤는데 여기 의원들 두 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한번 써주시죠. 네. 이제 마지막 발언이니까 좀 세게 하겠습니다. 정말 대략에 지금 진행되는 내용들을 저는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 가지고 동해 시민들이 이렇게 끙끙 앓고 마음고생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최문순 도지사 이거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자기 돈 가지고 이런 사업 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시민 재산 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오늘 이광재랑 만나서 어쩌고 대선 후보 그런 얘기 한다 그러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정말 못한다 그러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둘 다. 그 다음에 제가 누차 그랬잖아요. 문제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그 사업 시행자가 동해안경제청 또 강원도랑 매좀 협약서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가. 여기에는 강원도지사가 아마 서명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강원도지사가.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시장이 했으니까 경제청장도 하고. 그 사업 협약서 내용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이 모르고 있다. 시장이 모르고 있다. 도의원들이 모르고 있다.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다. 이게 직무유기죠. 이러려고 시민들이 내 주머니 돈 내서 항공비 들고 세비 들여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는 이런 협약서 하나 지금 오늘 여기 발표하기 전까지 또 확인해 봤어요. 못 봤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그 시의회가 어디 있고 이런 도의회가 어디 있고 이런 지역국회의원이 어디 있고 이런 시장이 어디 있고 이런 도지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직무유기입니다. 무능이고 이거 시민 여러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은 동해시민 여러분 있잖아요. 저기 망상 그 해변에 고층 아파트 올라갈 것이고요. 분양 무지무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경제자유구역 그때 가서는 이런저런 일 핑계 대고서 발표를 할 수는 없고요. 저도 그러겠어요. 저기 망상 여기다가 그 영구적인 그 바다 조망권 거기다 아파트 짓면요. 저도 한 채 분양받고 싶네요. 불티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시민 여러분 또 뭐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눈 부릅뜨지 않으면요. 잘 포장해가지고요. 모든 민주적인 행정 절차 다 밟아요. 지금도 아마 밟아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법적인 이거 쉽지 않으세요. 나중에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물리게 돼 있어요. 동해시도 물리고요. 강원도도 물리고 동자천도 물리고 거기에 뭐 어떻게든 뭐 커넥션 네트워크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것도 좀 정신 바짝 차릴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세요.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기다리시면 또 좋은 분들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 합니다. 지금 대립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목소리가 저쪽에 찬성을 하는 쪽이 더 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서명 작업을 뭐 게시를 해서 시민들인데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저는 속에는 마음이 그런데 뭔가 더 시민들이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파이가 더 커져야지 다음에 선거에 뭐 찬성하는 사람을 낙선을 시키든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다수 다 지금 오히려 보면 찬성하는 쪽이 분위기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데. 네. 저는 글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은 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가 갈라지게 되면 어차피 이제 여론이 흩어진다. 이건 이제 거의 물타기합니다. 이건 답이 없습니다. 그 결론은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끝까지 이제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팀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그러려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사람들 너 나쁜 놈이야, 너 나하고 생각이 달라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봐라. 네 자식 낳고 네 손자 낳고 걔네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야 10년 20년 되면 죽지만 네 자식은 여기서 오래도록 살아낼 게 아니냐. 그러면 지역 발전을 위한 게 뭐냐 하는 것들을 조금만 고민해보면 그 답은 쉬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손들은 여기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겠냐고요.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우리가 같이 가자. 이렇게 한 목소리가 내면 사실은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사실 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알리는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쓰는 이제 용어가 이게 뭐냐면요.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요즘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뭉치셔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두 박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오셔서 조금 더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또 단장님들에게 정말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경자청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동네 시민들이 망상해 얼마나 원하는 게 많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망상 지역이 관광지로 정말 발전하기를
정말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자청을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때 지정을 할 때 분명히 관광지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 범대에서 알아본 적 말이죠. 뭐 거기다가 병원 짓겠다, 무슨 학교 짓겠다, 대학 짓겠다, 얘기가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예. 저희들 그런 협약서는 그 수천 개의 협약서 만들어봐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에 알아본 적, 교육부에 알아보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병원 문제, 그 병원 문제도 우리 거기에 생각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거짓과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말이죠. 의혹투성이로 드러나는 이러한 사안을 우리 시민들이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정말 눈 부릅뜨고 지켜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두 분 얘기 잘 들으셨지 않습니까? 예. 관광지 개발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로 지금 직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 이 팀들이 떠나게 해야 됩니다. 새로운 우리가 사업자를 찾는 길은 강원도가 해내야 됩니다. 그것은 공공개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동해시와 강원도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강원 개발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 LH 때문에 많이 지금 야당 분석이 나가는 이 관광공사 같은 거 얼마든지 우리 망상 해수욕장에 이 해변이 좋은 이 지역에 관광지 개발을 해다가 가능하더라고 좀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저희 범대위가 이렇게 좀 오십시오. 도청 가야 됩니다. 하면은 좀 나오시고 해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토지주 분들이 여기 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겨우 경자청 ECT에서 29명 토지주에게 35억을 맞췄는데 그것도 인천 수원 사마 우리 동해시 사마 말금고 이렇게 해서 15억씩 얼마씩 이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35억 맞췄어요. 그 이후에 또 준다 하니까 이제는 등기 찾아가라. 등기 찾아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등기 찾아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 한다. 빨리 끝내야죠, 빨리.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빨리 좀 속정속결로 의회에서 저쪽으로 좀 나서주시고 해서 이 시민들의 아픔을 빨리 좀 치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청 광장에 우리 동해시의 힘을 결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조절을 해서 하겠습니다는 하여간 시민들이 힘이 되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결의문 낭독 있습니다. 행사 마친 건 아닙니다. 이제 결의문 낭독이 마지막으로 있고 끝까지만 같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장시간 일해 오신 김영식 박사님, 이성환 박사님을 찾아주신 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내려가시면 오늘 여기서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자리로 내려가십시오.